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 녀석 대학에 보내놓고 나니 처음으로 제 삶에 여유라는 게 생기더군요.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던 터라 애 낳고서부터 남편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죠. 저도 평범한 전업주부로 왜 안 살고 싶었겠어요.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라 떳떳하게 제 이름 내걸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주변 친구들은 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사는데 그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이야 여자들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하지만 제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스트레스 없이 집안 잘 단돌이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이 저를 밖으로 나서게 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엄마이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쪼개서 쓰고 밤낮 없이 일해 아들 등록금까지 딱 마련해주고 나니 집안에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네요. 아들 낳고 몸은 힘들었어도 그때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때예요. 애가 보고 싶어서 일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품에 안고 있으면 한번 웃는 것만 봐도 피곤한 게 싹 가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다 커서 성인이랍시고 더 이상 용돈 안 받아 쓰겠다고 말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 다 키웠다는 뿌듯함이 들더군요. 요샌 남편보다 더 든든하기도 해요. 사춘기도 하나 없이 평탄하게 말 잘 듣고 커준 녀석이 그저 고맙죠. 아들이 가고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던 차에 사연을 만났는데 남편 출근시킨 뒤에 사연 들으면서 차 한잔 마시고 일 나갈 준비를 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 참 좋았죠.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다 오네요. 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한 것도 인생을 덜 살았다는 반증 같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건데 말이죠. 남편이 표현에 너무 인색한 사람이라 이곳에나마 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까 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름 한자도 모르는 분 이야기에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를 보냈던 적이 있어서 그런 힘을 이곳에서나마 좀 얻고 싶네요. 솔직히 오늘 일은 남편한테도 자세히 말을 안 했는데 하나하나 다 적어보려고 해요. 잘 들어봐 주세요. 미리 얘기했지만 제 남편은 워낙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만큼 말수도 없고요. 반대로 전 말도 많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라서 연애 땐 그런 남편과 같이 있으면 차분해지는 기분도 들고 반대되는 성향이라 좋더라고요. 종알종알 옆에서 떠드는 저를 보면서 조용하게 픽픽 웃는 남편을 보면 서로가 신기할 정도였죠. 다 했어, 오늘 할 말은? 아직 한참 남았지. 있어봐. 아휴, 못 살겠다. 그래, 더 해. 하고 싶은 만큼. 아니, 자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 그냥 어제랑 똑같이 보냈지. 참 신기하다니까. 난 매일 할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근데 나는 자기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아. 말해. 표현은 안 해도 제가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 엄마가 한번 보자고 하던데. 어때? 어머니가? 나를?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하고 집에 가서 먼저 하면 당연히 어른들은 보자고 하지. 엄마가 자꾸 누구 만나보라고 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렇게 저는 연애 1년 차에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제가 보수적인 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연애를 조금 더 해보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면 할 생각이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시간이 제가 준비될 때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와 진지하게 만난다는데 저는 아직이라고 못 나가겠다고 하기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있다는 인사 정도 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는데도 극구 저만 나와서 여자끼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때부터 살짝 겁이 나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게 신경 쓰고 나온 차림이야? 아, 어머니, 제가 일을 좀 하다가 와서요. 어쨌거나 나 만난다고 신경을 썼을 거 아니야. 네. 신발에 가방까지 다 합쳐도 한 100도 안 나오겠다. 참, 만나기도 힘든 여자를 만났네. 제가 명품이라도 두르고 나왔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래도 아들하고 결혼할지도 모르는 여잔데 한껏 치장하고 허영이나 부리는 여자였어야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대놓고 깔보는 눈빛을 보내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이 자리가 쉽지만은 않겠다는 예감이 왔죠. 제가 그런 데는 큰 관심이 없어서요. 허튼 곳에 돈 쓰는 것보다 지금은 열심히 모을 때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분수에 맞게 하고 살라고 항상 그러시고요. 분수에 참 잘 맞게 하고 다니네. 네? 근데 부모님이 잘 모른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딸을 낳고 그렇게 키우셨을까? 이해가 안 가네. 제 옷차림 하나 때문에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걸 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지만 첫 만남이니 애써 참으며 앞으로 어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세요.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버릇없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돌려서 좋게 말했죠. 그런데 어머님 그때부터 일정 연설을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괜한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거든. 지금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 시어머니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래 보이잖아. 주름도 없지? 네, 젊어 보이세요, 정말. 그게 다 투자거든. 한 달에 본인 피부, 몸매 관리에 얼마 쓰는 것 같아? 계산해봐. 모르겠지? 내가 봤을 때 아가씨는 딱 보니까 10,000원도 안 쓰는 것 같아. 여자는 평생 자기를 가꾸는 거야. 가치를 계속 올려야 좋은 남자도 만나는 거고. 혹시 집안이 대단히 부유해? 부족한 거 없이 다 가졌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더 애를 써야지. 왜 가치를 깎아먹냐? 그거야.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 나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 안 뒤처지려고. 그런데 아가씨 같은 사람한텐 젊음을 줄 필요도 없겠어. 써먹지도 않는 걸 못하러 줘. 여잔지 돌인지 곰인지 아휴 그냥 되는 대로 살 거면서 내가 같은 여자로서 충고해 주는 거야. 알죠. 그런 부분은 저도 더 노력할게요. 성혁이 아빠 죽은 건 알죠? 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날까지 불안해했어. 내가 이 나이에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어딜 가면 쳐다보고 내가 그 인간 죽고 나서 외출도 좀 자유롭게 했다니까. 전에는 갑갑해서 못 살았어.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거든? 네? 타고난 게 있어야지. 인제 와서 가랑이 찢어져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니까. 뭐 할 생각 말고 이대로 피부 처지게 살라고. 내가 나중에 이런 걸로 반대하고 그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자로 태어난 걸로 시작해 피부, 몸매, 운동복까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본인 이야기를 떠들더니 갑자기 제가 애를 써보겠다는 식으로 말하니 그런 말을 하면서 혼자 웃더라고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죠. 그 순간 어머니보다도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살았나, 귀뜸도 안 해주고 이 자리를 내보낸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진지하게 만난다니까 미리 하나만 말할게. 난 며느리 괴롭히고 그런 시어머니 할 생각은 없어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며느리 덕 보자는 게 아니라 나는 관리하는 비용 하나도 안 아끼는 편이거든. 그래서 피부 관리는 꾸준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한텐 물 사 먹는 값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혼하면 1년씩 정액권은 끊어줘. 그것 말고는 다른 부분은 필요 없어. 그냥 둘이서 알아서 살아. 아, 관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다니면 더 좋고. 근데 보니까 안 맞아. 그것도 부지런히 생각 있는 사람이 누워서 아픈 것도 견디지. 주사에 레이저에 젊음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긴 하나도 안 물어보셔서 저희 부모님 하는 일이랑 지금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우, 골 아픈 이야기 난 안 궁금해. 하지 마. 부모님 이야기나 제가 하는 일,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부모라면 궁금한 이야기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한순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잘라먹으며 안 듣겠다더라고요. 그럼 이 자리는 제가 얼마짜리 입고 나오는지 본인 관리 비용 대달라는 말만 하면 끝인 건가?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난 아무것도 안 줄 거고, 아까 말한 관리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오든 말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돈만 보내. 아이, 아무리 그래도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사돈끼리 같이 잘 지내는 집? 나는 좀 이상해 보이던데. 아니, 내 친구도 아니고 며느리도 낯설어 죽겠는 판에 무슨 걔 부모님까지 내가 만나.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아가씨 만나보니까 그쪽 부모님 나하고 딱히 대화가 통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둘이서 살아. 살다가 싫으면 찢어지면 그만이고.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죠. 남편이 친아들이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마치 남일 이야기하듯 이혼 얘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미리 말했어? 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만나면서 저희가 잘 준비할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만남을 뒤로하고 결혼한 친구에게 이 얘기를 진지하게 상담했더니 그런 시어머니가 훨씬 낫지. 뭐라고? 우리 아들 최고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 있지? 밥 한 끼 부실하게 먹여도 넌 끝장이야. 너만 죽어난다니까. 솔직히 어머니 말대로 용돈 개념으로 얼마씩 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없이 좋네. 정말 그런 거야? 난 좀 이상해서. 아들이 남이더라. 옛날 분 같지 않고 좋은데 뭐. 넌 편하겠다, 결혼하면. 정말 그런 거야? 바꿀 수 있으면 나하고 바꾸자. 제발.
남편은 본인 어머니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여자끼리 만났을 때만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만난 지 2년 차가 됐을 때 친구 말대로 옛날 분 같지 않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부분을 보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과정에서 말한 그대로 어머니는 100원 한 푼 안 보태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결혼한다고 그간 모아둔 돈이라며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남편은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웠죠. 아빠가 신혼집 어디로 알아보고 있냐고 그러네. 아, 내가 대출 심사 중이라서 좀 걸릴 것 같은데. 더 보태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받을까? 아버님이 또? 그전에도 모아주신 돈 주셨잖아. 그걸로 집 얻는 데 쓴다고 말씀드리지. 괜히 내가 죄송스럽네. 물론 머리로는 시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이니까 어머니가 작은 거라도 해주시는 게 부담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1년 내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서 관리를 받는 분이라면 그렇게 또 어려울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아, 어머니는 아무래도 혼자니까 더 부담될 수 있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어떻게 쓰면 좋겠어, 당신은? 양가 부모님이 함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 남편에게 눈치를 주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전에 주신 걸로 어떻게든 해보면 안 될까? 주눅든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부모님에겐 더는 도움받지 않고 알아서 해보겠다고 말을 했죠. 힘들더라도 우리 둘이서 힘들면 된다는 패기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들이 오면 테이블도 펴기 힘든 작은 집에서 몇 년을 일하면서 조금씩 집을 키워갔고 남편하고 제 목표는 오로지 집 한 채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은 그런 게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어야 노후에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다른 유산이랄 건 없어도 우리 둘이 죽고 나면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저녁마다 이곳저곳 산책 다니면서 부동산을 기웃대는 게 취미였어요.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세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지내던 중 연락 한 번 없이 남남처럼 살던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혹시 돈 안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빚쟁이냐? 말 가려서 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워낙 연락 없이 돈만 보내라고 하는 어머니 때문에 습관처럼 저도 돈부터 떠올리게 됐죠. 식당 하나 좋은 데로 잡아. 아끼지 말고. 그날 네 동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니까 또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말고.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너 동서 이야기 나이긴 하냐? 1년 전부터 만났던 분이죠. 그 피부과 의사라던 분. 그래. 내가 말년에 복이 있다더니 너도 알지? 내가 집보다 피부과에 더 많이 가 있는 거. 내가 그 덕 좀 그거 보려고 얼마나 뒤에서 힘을 썼는지 몰라. 이거 망치면 너도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대로 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하나 없이 잘해준 것부터 그 자리에서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알았어? 제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잘 이야기할게요. 네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냥 입으로 갚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니 본인 칭찬이라도 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빈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랑은 수준이 다른 애다.
앞에서는 동서라 불러도 마음속으로는 형님이다. 우리 집안의 공주님이다. 생각하면서 모셔. 까놓고 요즘 잘 사는 사람이 위지. 너도 의사동서 얻으려면 잘해. 제가 의사동서 얻어서 어머니처럼 무슨 덕을 보겠다고 공주님 취급까지 하겠어요. 어머니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어가며 참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고대하던 의사동서를 만나기 며칠 전 남편하고 저녁을 먹고 어김없이 동네 부동산에 지나가는데 남편이 멈춰서더니 이 아파트 매물 나왔네. 그때 우리 괜찮다고 보던데 맞지? 응, 가격도 이 정도면 잘 나왔다. 여기 잘 안 나와.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와서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저에게 결심한 듯 아까 본 아파트를 매매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남편은 항상 신중하고 잘 따져보는 편이라서 믿고 따를 수 있었죠. 정말? 그럼 이제 우리 집 생기는 거야? 지긋지긋한 이사도 그만 다니고 싶다. 우리 집 생긴다니까 막 심장이 뛰네. 이제 우리도 살 때 됐지. 몇 년이야. 그렇게 결혼한 지 15년이 된 시점에 우리 집이란 걸 얻게 됐죠. 대출은 조금 끼고 간 집이지만 그래도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더군요. 집도 인연이란 게 있다고 하더니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늦은 저녁에 문자 하나를 남겨뒀는데 아침에 문 열자마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계약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자 하나 남긴 게 우리 집을 마련해준 계기가 된 거죠. 그날 이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말을 알 것 같았죠. 아이 낳고 행복했던 신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그런 행복을 느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사 계획을 세우던 중 어머니와 미리 잡혀있던 예비동서와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만나기 전엔 첫 만남 사건 때문인지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고 미용실까지 갔다 온 저를 남편이 보면서 당신이 인사하는 줄 알겠어. 왜 그래? 자기 엄마를 이렇게 몰라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데. 우리까지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잖아. 아이, 그래. 오늘 공주님 모시듯 하라는 거 보니까 어머니도 동서 보느라고 나를 볼 새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동서가 벌써 고맙네. 그래도 잘 차려입고 신신당부하던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나서 저도 예의 있게 갖춰 입은 느낌은 주고 싶었어요. 처음 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하고 한껏 상기된 어머니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죠. 처음 뵙네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건호 씨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잘 취할 때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말 하나 잘못해서 분위기가 깰까봐 노심초사하며 제 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결혼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뭐라도 챙겨주려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때? 음식은 입맛에 맞아?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유, 먹는 것도 어쩜 저렇게 고와. 피부과 의사 되려면 피부가 좋아야 손님이 보고 오잖니. 그래서 그런지 정말 피부가 백옥이다. 하얀 구슬 같아. 아니에요. 저도 많이 탄 거예요. 피부만 봐도 그냥 빛이 나는 게 부모님이 얼마나 널 귀하게 키웠을지 보인다. 그게 어른 눈에는 보이거든. 아유, 저 피부는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다.
어머, 내가 이걸 준다는 게 별건 아닌데 우선 받아. 시어머니는 눈으로만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자를 꺼내 동서 앞으로 가져다 놓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죽은 시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시계야. 자기 차던 건데 이게 그래도 명품이라며. 명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어울리는 너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받아. 저한텐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자며 단호하게 끊어내던 그 모습이 생각나 보고 있는데도 속이 뒤집히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미안한지 고개만 받고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주면서 나가서 받고 와. 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긴장했는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남편 뒤를 따라 나가더군요. 저는 동서와 단둘이 앉아 있다 보니 어머니가 전화로 얘기한 것처럼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달란 부탁이 생각나 속은 끓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꺼냈죠. 도련님도 참 말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도 그러거든요. 그래도 진중하고 좋은 면이 더 많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고 피곤한 성격은 아니니까 걱정하는 일 크게 없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뭐 힘든 것 있으면 서로 같이 해나가면 되니까요. 형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네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들어와 앉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네 남편은 갔어. 부동산 간다고. 아, 네. 그리고는 동서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 신혼집은 어쩔 생각이야? 생각 중인데 병원 위치 보고 결정하려고요.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개원할 수도 있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 내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마음처럼 넉넉하게 해주질 못해. 정말 면목 없어. 근데 아주 큰 집이어도 아파트 한 30평대면 어떠니? 네가 살던 집에 비하면 방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래, 정 안 되면 여기에 짐이든 네 옷이든 두고 써. 아니다. 서재로 쓰면 어때?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단 집중도 잘 되고 좋을 거야. 아파트를요? 당연하지. 우리 집 귀한 며느리인데 내가 해줄게. 갑자기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해준다는 건지 저도 영문을 몰라 벙찐 얼굴로 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더니 갑자기 자리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간 걸 확인하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니 집을 샀다면서 앙큼한 게 나를 속여? 안 그래도 들을 참이었는데 오늘은 동서 만나는 자리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기고 있네. 언제 네가 말을 하려고 했어? 내가 화장실 가는 길에 네 남편 부동산하고 전화하는 말 듣고 나서 알았다. 내가 가만히 두고 지켜만 보니까 우습냐? 돈만 주면 아무 간섭 안 하니까 무시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한테 그런 집이 무슨 필요가 있는데. 없이 살아서 단칸방에서 지내는 게 너한테 딱 맞아. 네 부모님이 그랬다면서 분수 알고 살라고. 왜 송충이가 갑자기 탈락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 생각을 해? 그런 건 살아본 사람이 사는 게 맞아. 너 지금 사는 집도 과분하다. 내 아들이 마련한 거 아니냐, 그것도. 저희 15년 동안 둘이 피땀 흘려 모은 거예요. 네 동서 서재로 쓰게 그 아파트 내놔. 네? 그게 무슨 억지예요?
넌 아무 데서나 자고 뒹굴어도 되는 몸이지만 네 동서는 의사야, 의사. 아, 모르겠어? 좋은 말 할 때 줘. 네? 그럼 아까 한 말이 이사 갈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게 이거예요? 어머니,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상의? 너까지 거랑 상의를 왜 해? 그럼 그게 어머니 건가요? 그러니까 주라고 지금 상의하잖아. 됐냐? 어머니 말에 정말 기가 차서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한평생을 남편하고 기를 쓰고 모아서 마련한 그 집을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홀랑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정말 날강도 같은 짓이잖아요. 심지어 서재로 쓰라면서 그걸 자기 것처럼 준다고 말한 어머니 태도에 저도 너무 화가 났죠.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거긴 어머니 집은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직접 봐도 모르겠냐? 피부 때깔부터 다른 거. 너처럼 천하게 자란 건 역 앞에서 신문지 깔고 자도 잘만 자. 근데 네 동서는 다르지. 지금 양보해서 아파트 주고 나중에 네 동서가 고맙다고 뭐라도 하나 주면 그냥 그거나 받아먹고 살아. 그게 훨씬 낫다. 아니요. 저희는 지금처럼 저희가 모은 걸로 살게요. 동서 덕볼 생각 없어요. 네가 그런 집이 왜 필요하냐? 이유나 들어보자. 그게 이유가 필요해요? 우리 힘 모아서 우리 명의로 된 집에 살겠다는데 대체 무슨 이유가 필요한데요? 누우면 현관인지 화장실인지 아무 구분도 없는 좁아 터진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나고 자란 게 이제와 무슨 명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어떻게 어머님 그게 그렇게 한마디로 쉬워요? 저희는 그 집 얻으려고 평생을 모았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바로 내놓으라고 하시냐고요? 아니요, 저 죽어도 못 줘요. 뭐? 이게 맨몸으로 와서 빚진 건 생각 안 하고? 어머니도 해주신 거 없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100원도 안 보태주신 분이 어머니예요. 뭐야? 그 입 안 닫아?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와 서로 말다툼을 넘어 아예 몸싸움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어머니 손을 본 순간 제가 먼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안 놔? 너한텐 계집도 사치야. 식당 안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식당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머니를 보더니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잡고 있던 머리채를 본인이 다시 잡아 흔들었죠. 이 여우 같은 게 여기 있었네. 너 누구야? 어? 내가 누구냐고? 나 땡땡 피부과 원장 부인이다. 그분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제 등 뒤로 숨어서 저를 방패막 삼아 서 있더라고요. 돈 없으면 관리 받지 마. 남의 남편 꼬셔서 대체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그 난리를 쳐? 야, 돈 없으면 집에 누워서 팩이나 하라고. 거기 안 나와? 너 경찰서 가서 제대로 조사 받을래?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빌더라고요. 사모님, 아닙니다. 제가 그냥 부탁드린 것 뿐이에요. 내 남편이 너 좋아서 받아준 줄 알아? 내가 CCTV부터 간호사들 관리도 다 해. 누구 손바닥 아닌 줄도 모르고 거길 와서 겁도 없이 꼬리를 쳐? 가만히 듣고 보니 시어머니는 피부과 원장님에게 꼬리를 쳐서
부인 귀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저도 그 말을 듣는데 같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매달 관리한다며 돈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는 사람이 또 구린 짓을 했구나.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란 말이 어머니에게 딱 맞았죠. 항상 저에게 본인 외모가 뛰어나서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이 따라 피곤하던 소리를 달고 살았거든요. 결국 이 사단이 났구나 싶었어요. 금방까지 아파트를 가져가겠다며 악을 쓰고 제 치부를 건들던 인간이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비는 모습을 보니 참 과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원장 사모가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여기로 누군가 부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경찰을 부르나 싶어서 저도 긴장된 채로 서 있는데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동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제대로 봐, 네 시어머니란 인간. 아니야, 얘 지금 사모님하고 오해가 있었어. 오해? 무슨 오해인데 무릎을 꿇고 빌어? 떳떳하면 네 입으로 오해 풀어봐요. 내가 문자부터 증거 다 모아서 당신 신고할 거니까. 나이 들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식에 며느리까지 있는 여자가. 그러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던 동서는 오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시죠. 예, 아니야, 아니다. 내가 설명할게. 동서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고 혼자 남은 제 팔을 붙들며 시어머니는 애원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응? 아니요. 어머니가 만든 오해니까 직접 푸셔야죠. 그리고 이제 동서 시집 오는 일은 없던 일 됐으니까 서재로 줄 집으로 안 싸워도 되는 거죠? 괜히 언성만 높였네요, 피곤하게. 알아서 잘 해결하고 가세요, 어머니. 아니야. 나만 남겨두면 어떡해. 가지 말고 좀 도와줘. 전 모르는 일이라서요. 그리고 이런 일은 계집애나 살 법한 저 같은 사람 말고 잘 나가는 사람 불러서 해결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만 가 볼게요. 잠깐만, 나 좀 살려주고 가. 저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 두 분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위기에 처했어도 시어머니가 제게 내뱉은 그 말은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비수처럼 하나하나 다 꽂혀 있었죠. 결국 그날 일로 시어머니는 상간녀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고 남편은 제가 그날 당한 일을 듣고 나서 그 일을 알게 돼서인지 더는 어머니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단호하게 뜻을 말했죠. 언제라도 우리 걸 아무렇지 않게 갖고 갈 뿐이야. 그냥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라도 당신이 어머니 다시 본다고 하면 나는 당신하고 사는 문제까지 생각해 볼 것 같아. 확실히 결정한 거지?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게 됐어요. 하마터면 시어머니 때문에 사는 내내 괴로울 뻔했는데 다행히 그 악몽이 빠르게 해결이 됐네요. 마치 그날 시어머니를 벌주러 온 저승사자 같은 느낌의 원장 사모는 동서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같은 피부과라 교수님으로 잘 알던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순식간에 문제가 더 커진 거겠죠. 어떻게든 숨겨서 의사동서 얻어보려던 시어머니는 큰 꿈도 수포가 되었고 아들 인생뿐 아니라 본인 인생마저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먹칠이 됐죠. 그 모든 게 본인이 한 짓이라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치장하려 해도 결국 사람 본성은 어디선가 다 알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만 다른 모습으로 만들려 애쓰기보다 진짜 좋은 성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서든 떳떳할 수 있도록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아들과 남편에게 최소한 부끄러운 엄마, 아내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이젠 번듯한 집 한 채가 아니라 진짜 좋은 품격을 갖추는 거란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상처도 많이 줬지만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훈 하나 얻게 해주셨네요. 그걸로 그냥 털어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